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 야우피입니다. 5월 28일 키움전 얘기를 하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5월 30일 새벽 1시 48분에 인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18일에 저녁에 제가 스케줄이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좀 늦게 맞춰가지고 그날에 방송을 못하고 조금 이제 지나고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좀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늦게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5대7로 대역전패를 했죠. 대역전패를 했고 일단 좀 뭐 하루가 지난 경기니까 뭐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8회 말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저는 이날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회 초에 무사 만루에서 이제 고승민 한동희 선수의 연속 플라이를 2득점, 그 다음에 3회 초에 상대방의 아쉬운 수비가 겹치면서 나온 이사후의 전준우 선수 3루타에 안치홍 선수 안타 치면서 또 2득점, 그 다음에 3회 말에 또 무사 만루 위기였는데 러셀 선수를 병살타로 잡아내면서 또 1실점 최소 시점으로 막았고, 5회 초에는 이제 1사 2, 3루를 깔아놓은 상황에서 무사 1, 2루에서 번트까지 박승호 선수가 잘 되면서 1사 2, 3루고 그리고 또 중견수 이상 플레이 전준우 선수가 또 중견수 이상 플라이 때려주면서 4득점째 하고 2사 2루에서 또 끊기지 않고 안치홍 선수가 중전적시타 때려내면서 5득점째를 했어요. 이까지 완벽한 경기 내용이었고 6회까지 나균형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뭐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줬고 사실 뭐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7회 말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김도규 선수가 1사 1, 3루 만들고 강판이 되지만은 이 상황에서 또 1사 만루 위기에서 김혜성 선수의 2루수 쪽 빠져나가는 타구를 박승우 선수가 진짜 엄청난 호수비를 해가지고 1점으로 막으면서 5대2로 충분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8회 말 전에 8회 초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8회 초에 그 무사 2루 찬스에서 이제 또 번트를 해가지고 1사 3루를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추가적인 도망을 못 간 것이 저는 8회 말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일단 노진혁 선수가 선두 타자 스트레이트 보이넷으로 나가고 고승민 선수가 번트돼서 1사 2루 그 다음에 1사 2루 상황에서 노진혁 선수가 아무도 예상을 못한 3루 도루를 성공을 해요. 2구째 뛰어가지고 1사 3루를 만들어 놓는데 사실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1-1 카운트에서 주자가 도루를 해가지고 1사 3루가 됐거든요. 그리고 3-1 상황이란 유리한 카운트였거든요. 3-1 유리한 카운트에서 슬라이드를 건드려가지고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사실 3루자를 불러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한동희 선수가 급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3-1 카운트고 그리고 1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희 선수한테 좋은 공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 배터리에서는. 근데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읽고 이제 타격을 했으면 일단 5구째를 기다리고 풀카운트에 승부를 충분히 했어도 됐을 거고 그래도 아마 채우면 채워지 좋은 승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5대2 상황에서 8회 초잖아요. 여기서 추가 1실점, 1득점은 키움 입장에서도 사실 쫓아가기 힘든 쐐기 점수이기 때문에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를 주지 않는 수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1루를 채웠을 거고 윤동희 선수 타석에서 병살타를 이끌어내는 그 투구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무조건 홈에서 아웃시키는 그런 수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조금만 상황에 맞는 타격을 했다면 진짜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고 정말 그 들어오는 공 아니면 건드릴 이유가 없는 타격이었고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가 또 이날 경기에서 2안타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지 않고 윤동희 선수한테 바통을 넘겨줬어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3-1 카운트에서 잡아당기면서 이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3루 주자를 불러들이지를 못한 게 사실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득점이 됐으면은 8회 말의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석점차로 좁혀진 상황에서 다시 넉점차로 도망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예 다르죠. 상황이 아예 다르고 그리고 우리 뭐 투수의 김상수 선수가 물론 나왔겠지만 상대의 또 흐름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투수 운영도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컸고 그리고 좀 운이 없었던 것도 윤동희 선수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2사 3루에서 3구째 직구를 받아쳐서 굉장히 좋은 타구를 만들거든요. 3루수 쪽에 사실 키 넘어가는 안타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타구를 키움의 3루수인
네, 이때 3루수가 누구였을까요? 이때 키움의 3루수인 김휘집 선수가 정말 너무 좋은 점프 캐치를 하면서 걷어냅니다. 소위 하이 점프 캐치라고 불리는 게임 같은 수비를 하면서 이때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기가 물론 한동희 선수가 앞선 이제 1-4, 3루 상황에서 좋은 타격을 못한 것도 문제인데 사실 되는 경기였으면 이것이 빠져야 되는데 히어로즈가 이것을 잡아내면서 사실은 경기의 흐름이 넘어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8회 말 상황도 말 상황인데 일단은 8회 초에 한 점을 못 뺀 게 제일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8회 말 상황으로 넘어가 볼 텐데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네. 그 러셀 선수 안타, 임병국 선수 안타, 그리고 무사 1, 2루에서 이원석 선수 3루수 쪽 빠른 타구를 3루수 이학수 선수가 글러브로 막아내면서 무사 만루가 되는데 뭐 이것이 이학수 선수가 잡을 수 있는 타구냐? 제가 봤을 때는 막은 것도 잘한 타구예요. 네. 마지막 바운드가 좀 크게 튀기도 했고 타구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이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막은 것만 해도 잘 막았어요. 그리고 무사 만루였고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어제 사실 9회 말 마지막 상황에서 또 1-4 만루 비슷한 상황에서 그 안타를 때려냈던 네, 김동원 선수 2-4 만루였죠. 2-4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 때렸는데 김동원 선수가 나오는데 오늘도 무사 만루에서 중견수 희생 플라이 때리면서 5-3으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일단은 잘 막았죠. 잘 막았는데 이 다음 상황에서 조금 또 그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 1-4, 1-2루 상황에서 김희집 선수의 빗맞은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중견수, 좌익수, 2루수가 모이는 타구였는데 이 빗맞은 타구가 약간 행운의 안타가 되면서 1-4 만루로 모아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아까 8회 초 상황과 이어져가지고 키움 쪽에는 약간의 행운과 그 다음에 뭐 승리의 운이 키움 쪽에 조금 더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까 3회 초에 김희집 선수가 윤동희 선수의 잘 맞은 안타성 타구를 점프해서 걷어냈잖아요. 그러고 김희지 선수가 그 다음 이닝에 바로 타석에 등장을 해서 이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면서 찬스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야구를 하다 보면 2년 동안 뭐 상대방의 실책이랑 상대방의 뭐 조금 아쉬운 플레이 그 다음에 우리의 운으로 이기는 경기가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고 거기에 조금 우리의 좀 불운이 겹쳐서 지는 경기가 있는데 그 앞전 시리즈, 그러니까 앞전 키움 시리즈 사직에서 했던 그 시리즈에서 그 김동혁 선수가 보크해가지고 동점된 경기가 있었죠. 네, 그 경기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기가 있다면 이날 경기는 우리가 저렇게 해가지고 지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네, 이렇게 이기는 날이고 저렇게 지는 날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해서 아쉬운 점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토요일 경기와 같은 실수로 반복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고 이거는 명백한 실책이 맞지요. 그래서 1-4 만루 상황에서 그 어제 경기와 거의 유사하게 윤명준 선수가 등판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앞에 경기, 그러니까 그 토요일 경기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토요일 상황에서 9회 말에 네, 진승현 선수 올라와가지고 이제 위기를 허용하고 1-4 만루 상황에서 윤명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네, 첫 타자 이현석 선수 3구 3진 잡고 그 다음 타자 김동원 선수한테 2차점 적시타를 맞았어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똑같이 1-4 만루에서 윤명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네, 첫 타자인 이영전 선수를 3구 3진으로 잡아요. 이까지도 똑같아요. 1-4 만루 상황에서 윤명준 선수가 올라와서 첫 타자를 3구 3진으로 잡은 것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제 경기에서는 김동원 선수한테 안타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어제 똑같은 그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명준 선수를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미스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물론 3구 3진의 첫 타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도 잡아주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어제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등판을 시켜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학습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그 다음에 이영종 선수를 잡은 것도 124 커브, 140 직구, 127 커브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명준 선수가 직구는 14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빠른 볼로 어떤 승부를 보는 건 힘든 선수고 결국 직구로 시야를 흐트려 놓고 커브로 승부를 봐야 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도 이영종 선수는 커브로 카운트 잡고 직구로 이제 보여주는데 파울 건드려줬고 이제 커브로 네 삼진 잡아냈죠. 루킹 삼진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투구 패턴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임지열 선수 상대로는 커브 포크 직구 그러니까
승부를 컵으로 들어가거나 변화구로 가야 되는데 보여주는 공인 직구를 한복판에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138짜리 직구가 한복판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안 칠 수가 없죠, 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웠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최소한에 맞아도 컵으로 맞았으면 좀 덜 억울했을기라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실책은 어떻게 이거는 요행을 바란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2사 만루, 그러니까 윤명준 선수가 이원석 선수를 삼진 잡고 나서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서 4아웃 세이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일단 구승민 선수가 토요일에도 쉬었고 월요일에도 다음날 쉬기 때문에 아웃 카운트 4개를 책임진다고 해서 전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알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뭐 구승민 선수가 몸이 안 풀렸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따로 뒤에 뭐 경기 후에 인터뷰 같은 것에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왜 이 구승민 선수를 4아웃 세이브를 하지 않았, 왜 4아웃을 맡기지 않았는지 그거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1사 말루 이영종 선수 타석에서 윤명 선수를 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뭐랄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경기에서 똑같은 1사 말루 상황에서 첫 타자 승부를 잘했기 때문에 첫 타자 결과를 보고 구승민 선수를 내거나 아니면 만약에 첫 타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구승민 선수를 내지 않고 그냥 한다거나 뭐 이런 선택지가 있거든요. 물론 근데 오늘 경기는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5대2, 네, 5대2 상황이었기 때문에 5대3 상황이죠. 예, 5대3 상황에서 였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어찌됐건 유명희 선수를 내서 만약에 첫 타자를 결과대로, 그러니까 그 이영종 선수 잡은 것처럼 삼진을 잡아내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첫 카운트를 안타를 맞지 않고 잡으면은 그 뒤에 구승민 선수를 바로 붙인다. 이런 전략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개 아웃 카운트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첫 타자 잘 잡았는데 왜 그대로 갔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준 선수가 9위로 타자를 윽박 지를 수 있는 9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첫 타자는 변화구로 현혹을 해서 잡아낼 수가 있지만 그 다음 타자는 이미 앞에 타석에서 앞타자 승부하는 거 보고 이제 투구 패턴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선수 그리고 그 유명준 선수 공을 보면서 어느 정도 눈에 익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준 선수의 변화구를 버리고 빠른 볼을 아예 안 던질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볼만 보고 이제 덤벼들면은 사실 안 맞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결과도 결과인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투수 이용해서 그 전날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서튼 감독이 오늘 토요일 경기를 통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를 내고 맞았으면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최선의 선택지를 냈기 때문에. 근데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고 약간의 이런 요행을 바라는 운영을 했다가 이제 맞고 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아쉽지요. 예, 많이 아쉬워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1사 말루 상황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김상우 선수가 그대로 가가지고 8회를 책임지는 건데 이건 솔직히 힘들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 김동원 선수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 이후 1사 1, 2루 상황에서 김상우 선수 교체를 한다 하면 구승민 선수가 5개 아웃을 남기고 등판을 하느냐 아니면 구승민 선수가 4개 아웃 카운트를 책임지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한 아웃을 잡는 사람을 등판시키느냐, 그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에서 유명준 선수가 등판시킨 거는 저는 그까진 이제 이해를 해요. 그까진 선택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원아웃을 잘 잡아줘서 4개 아웃이 남았는데 그 선택에서 왜 구승민 선수를 내지 않고 그대로 갔는지는 상당히 아쉽다. 네, 그리고 2사 만루 상황에서 이어진 그 유명준 선수가 삼진 잡고 2사 만루 상황에서 구승민 선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투수가 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유명준 선수로 한 번 더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요행수고 욕심이라는 거는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가 결국 27일 경기, 토요일 경기에서 진승현 선수가 안 나왔으면은 그런 깔끔한 상황, 그러니까 애시당초
김원중 선수가 토요일 경기에 등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일요일 경기도 8회 구승민 9회 김원중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은 별일 없이 이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뭐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는 말씀이죠. 네. 뭐 토요일 경기에 김원중 선수가 안 나왔으면 8승민 9원중이 당연히 나왔을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김상순 선수가 8회에 나와가지고 4실점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주자 2명 내보낼 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김상순 선수가 이날 경기 전까지 너무 좋은 투구 평균 자책이 1.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가 되기는 했어요. 되기는 했는데 그 누구도 김상순 선수가 4실점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일요일 경기 28일 경기에 8회 구승민 9회 김원중이 나왔다고 해서 이 석점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단언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승민 9원중이 나와서 석점을 그대로 지켰다는 가정은 김상수 선수가 8회에 나서 4실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결과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아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김상수 선수가 맞을 때가 돼서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윤병준 선수를 어제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결과를 이미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낸 거는 이거는 분명한 미스라는 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회 말 상황은 이 정도로 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또 아쉬운 거 또 한 개만 더 얘기하자면 유강남 선수 5번 쓰지 말라니까 자꾸 쓰네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유강남 선수를 5번에 왜 쓰는지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타격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도 전 똑같이 얘기했을 건데 유강남 선수 클린업 치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5번에 자꾸 그 한두 번씩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노진혁 선수가 6번을 편애하고 이제 클린업에 들어간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6번, 7번 정도 타순을 선호하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가 5번으로 못 올라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강남 선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5번 유강남, 6번 노진혁, 7번 고승민, 8번 한동희, 9번 윤동희 선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지금 뭐 유강남 선수나 고승민 선수, 한동희 선수나 뭐 타격이 고만고만한 건 맞아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지금 타율은 3일 2푼 7리까지 올리면서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윤동희 선수가 5번에 올리기에는 또 어린 선수가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지차하고 그러면은 유강남, 고승민, 한동희 중에 누군가 5번을 쳐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두 선수의 지금 타격 성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냥 타율만 간단하게 따지면은 유강남 2할 3푼 1리, 고승민 2할 3푼 1리, 한동희 2할 2푼 6리예요.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주요한 상황이 왔을 때 대타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를 전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강남 선수는 대타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어지간한 상황에서 유강남 선수가 선발로 포수 나왔을 때 잘 대타로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고승민, 한동희 선수 중에서 대타를 더 쉽게 낼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고승민 선수든 한동희 선수든 누구든 이제 대타로 내고 대수비로 메꿀 수 있는 자원들이 벤치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이런 타격 기록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고 세 선수가 다 비슷한 상황이로 물론 유강남 선수가 전날 경기에서 2루타 2방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진 배틀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유강남 선수는 하위 타순에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 이 선수가 타격보다는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수비 때문에 경기 후반에 어떤 대주자나 대타로 과감하게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승민 선수를 내든 한동희 선수를 내든 5번에다 둘 중에 누구를 배치를 했어도 어떤 찬스가 걸리는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대타를 기용을 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팀의 대타 옵션들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뭐 국회성 선수도 있었고 김민석 선수도 있었고 네, 자원들이 꽤 괜찮단 말이죠. 뭐 지시한 선수도 있고요. 네, 일단 그 정도가 있고 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황성빈 선수가 올라오니까 또 옵션이 더 생기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유관원 선수 는 5번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7번이나 8번 정도 편하게 네, 두고 수비에 좀 더 집중하고 타격은 그야말로 좀 편한 상황에서 조금 보너스 같이 기대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고액의 FA를 받고 왔기 때문에 뭐 타격 기대치가 높으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유강남 선수한테 타격을 바르고 80억을 준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너무 몸값이 높여줬기 때문에 몸값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보고 올 시즌 수비나 투수진의 안정화는 분명히 유강남 선수의 공이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떨어지는 볼을 편하게 던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강남 선수 제발 5번에 올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고만고만한 타격인 고승민, 한동희 선수가 5번을 쳐도 중요한 상황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편이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많이 아쉬웠고 뭐 이제 황성민 선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또 조금 타선 기용에서 좀 순통이 트이겠지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물론 뭐 진 게 아쉽습니다만은 근데 뭐 결국 주간 4승 2패를 해서 주간 성적은 좋았거든요. 좋았고 뭐 야구를 하다 보면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저렇게 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초에 LG와의 이 이제 상위권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LG하고 2게임 차이예요. 그리고 첫날 경기는 한현희 선수 대 이민호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민호 선수가 올 시즌 한 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1패 5.1이닝, 평균자책 0, 1.32 평균자책이고 한현희 선수는 4승 3패 37.1이닝, 4.58 평균자책 1.53에 네, WRCP 상대 전적은 좋지 않아요. 1승 무패 9.00인데 또 4월에 한현희 선수, 5월에 한현희 선수 다른 선수니까요. 또 우리가 또 잘 봐야 되고 한현희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좋으니까요. 또 뭐 또 경기를 집중해서 또 응원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황성빈 선수가 아마 복귀를 할 텐데 또 팀의 조금 활력과 막혀있던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디오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시간도 늦었고 조금 뭐랄까 조금 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방송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디오 방송이라도 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디오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